시장에서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점은 여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능숙하다는 거였어요. 뭔가 결혼을 해본 사람 같다고나 할까요? 의심이 들었던 저는 결국 그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용 씨, 남자와 주차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뭔데요? 좋은 자리는 이미 임자가 채갔다는 거예요. 유부남이거나 여자친구가 있거나. 그래서 말인데 재용 씨 설마 결혼한 유부남 아니죠? 수림 씨 모르셨구나. 네? 저 좀 민망한데요. 네. 저 모태 솔로예요. 모텔이요? 아니 여태까지 모텔? 아니 못해요. 아, 모텔? 예. 아, 모텔 솔로? 아 여태까지 연애 해본 적도 없고 그랬구나. 아 좀 민망한데 그쪽 분야에서는 아주 숙맥이에요. 아, 예. 저는 숫기 없는 순정남 이상형인데 연애가 뭔지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제 사랑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대신 웬 낯선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요, 저 이재용 씨 부인인데 당신 우리 남편이랑 바람 폈어요? 바람이... 아니, 잠깐만요. 남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바람? 재용 씨는 미혼, 모텔 솔로... 모텔 솔로라고요. 아니, 걔 또 그 프로필 사진도 안 봤어요? 거기 우리 애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는데. 아니,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당신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 같은데? 아니, 애기 사진이 모텔 솔로가 아닌 모텔 솔로였어. 뭐야 도대체. 정말 좀 속은 거예요? 억울해요 정말. 순정남이라고 믿었던 그가 유부남이었을 줄이야. 전 그것도 모르고 진심으로 제 마음을 전부 줬는데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저를 속인 그 남자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고. 에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웃겼을까요? 속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이 여성 D 씨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입니다. 이 D 씨는요, 소개팅 앱으로 한 남성을 만났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이 연락만 주고받다가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남이 더 이어져 나갔고 결국 정식 교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잠자리까지 또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 D 씨가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기 뭐야. 시작했어요. 연락이 안 됐다는 건 이건 일부러 이제 좀 피하거나 잠적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D 씨는요, 자신의 번호가 차단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아기 사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이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건데요. 이 직장 인증까지 되는 앱에서 남자를 만난 D 씨는 이 결혼 여부를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요, 이 손발이 다 떨리고 사람을 너무 믿었던 자신이 좀 바보 같았다. 밤에 전화도 1시간씩 했는데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에 사람이 무서워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야, 참 세상에 믿을 인간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다. 아니 이게 직장 인증하는 앱이 있잖아요. 네네. 일부러 그런 앱을 선택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동침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걸 보니 아기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악의가 있었네요. 악의. 어금니 콱 깨물었군요.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럼.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남자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D 씨가 상간 소송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아내 입장에서 무조건 하려고 하죠. 아, 그럼요. 무조건 뭐 그 여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나중 문제고 네네. 일단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상간자 소송에서는 크게 쟁점이 두 가지예요. 네. 일단 첫째는 배우자와 그 여자가 외도를 했느냐.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외도를 했다면 두 번째는 그 여자가 과연 이 남자를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 정말 근데 이 여자가 모르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리 이제 아내가 소송을 해도 이 상간녀 소송이 이제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희 뭐 이런 앱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 프로필 사진 있을 때 그 프로필 사진이 바뀌기 전에 얼른 찍어놔야 되나요? 그래야겠다. 찍어놔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뒤로 여자가 이 남자한테 만약 연락을 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기혼자인지 알면서 접근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봐요. 과연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정황 증거를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난 장소. 어디서 만났느냐. 클럽에서 만났다. 그러면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만났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만난 장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난 기간.
만난 기간이 하루다, 일주일이다. 그럼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난 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그럼 모를 수 없잖아요. 맞아, 이 맞아. 장소와 기간을 가지고 이 여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되게 억울할 텐데 속은 거고. 네. 그러면 소송할 수 있어요? 이 유부남 이 사람 상대로 해서? 모르고 만났다고 하면 이 여자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도 네.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상담하러 오는 분들 보면요. 유부남인 줄 모르고 결혼 준비까지 하다가 알게 돼서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이 소개팅 앱에 가입해서 미혼 여성과 만남을 지속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3천만 원을 여성에게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하겠다 선택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여러 면을 보지만 성관계를 포함한 어떤 연인 사이로서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 사람과 앞으로 결혼하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혼인 자체를 할 수 없는 이 남자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이 당연히 알려야 될 사실에 대해서 숨긴다거나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속여서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했다라고 보면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형사법상으로 처벌했었어요.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을 했었는데 이 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아직도 충분히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무슨 증거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이제 초혼도 많이 문제가 돼. 요즘에 이제 돌싱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돌싱인 줄 알고 만나는데 아직 이제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혼인 줄 알고 만났는데 사실혼까지 포함해서 5번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5번이나 결혼했는데 재혼이라고 했더니 그래서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넓은 의미의 재혼이다고 이렇게 이제 핑계냈다고 하는데 혹시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그렇지. 증거를 남기세요. 녹음하시면 됩니다.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뭐 이혼을 몇 번 했습니까? 확실히 물어보고 그걸 문자라든지 녹음이 있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이제 불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애매하면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뭘 할 때 다 녹음을 해야 되네.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도 녹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요즘은 어떻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